오늘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FC의 건담 로즈 23년 2월 달에 2650엔으로 출시가 된 웹한정입니다. 건담 로즈, 이게 G건담 이후에 RG G건담 이후에 이제 G건담의 다른 애들은 안 나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로즈가 먼저 나오면서 앞으로도 다른 이제 맥스터라든가 이제 볼트라든가 드래곤이라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그런 프라입니다. 더구나 이게 출시가 어떻게 보면은 세월을 몇 세대를 거친 거지 지금? 거의 30년 다 돼가요, G건담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RG 갓건담 이후에 나오는 물건이니까 그럼 품질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좋게 나와서 이제 팬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HG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마음에 드는 구성, 일단 베이스 포함이라는 점, 그리고 로제스 비트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이 비트를 전시할 수 있는 이펙트들도 들어간다는 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베이스 자체도 요 컬러를 클리어 블루로 해서 이 로제스 비트가 휘날리고 있는 그 컬러라고 해야 될까? 그걸 좀 살려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에 끼워놓은 이 스탠드는 로제스 비트도 비트인데 이 어깨에 있는 쉴드를 비트처럼 활용을 하는 이 프라모델 오리지널 기믹을 위한 스탠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한번 쭉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제스 비트, 장미꽃 모양의 비트, 비트 병기, 쉴드 내부에서 사출이 돼서 적을 막 휘감거나 뭐 그런 무장이기도 했는데 조형이 진짜 이뻐요. 이 빨간 색깔 파츠 자체가 이게 다른 파츠의 조합이 아니라 딱 이것만으로도 성형이 된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조형 진짜 이쁘더라고요, 조형이. 그리고 뒤에 이제 버니어 파츠라든가 여기는 물론 이거 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줄 수 있고요. 이펙트 자체도 이제 발사돼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 이펙트별로 사이즈나 이 꺾인 각도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시했을 때 다 똑같은 느낌을 주진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손은 기본 주먹손에 이 무장손, 그리고 편손이 오른손만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손의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게 RG 갓건담에서 봤었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손 진짜 이뻤었는데 이번에도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클리어 블루로 된 빔사벨 이펙트가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체를 살펴보기 전에 런너가 요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당연하지만 런너의 이름은 건담 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B런너 혼자 HG 144분의 1 G건담 프레임 1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B런너를 보고서 G건담 프레임이라고? 그럼 진짜로 로즈 말고도 볼트나 드래곤이나 맥스터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하나씩이라도 좋으니까. 윙 애들도 지금 1년에 하나씩 나오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건담 로즈의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쭉 이렇게 조립하고 싹 둘러보고 오, 조형 이쁜데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지금 보이고 있는 컬러의 한 98% 정도는 다 분할이에요. 다. 그나마 스티커가 눈, 이 무릎의 빨간 색깔, 그리고 이제 양옆 귀 쪽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 팔에도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긴 한다. 아무튼 정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파츠 분할이에요. 전부 다. 이게 거의 30년 만에 나온 HG다. 만족스럽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조립감에 이 정도 분할에 난 좋은데? 이런 느낌? 사이즈 자체는 HG 퍼스트 건담보다 조금 작아요. 아무래도 이 G건담이나 윙이나 이런 애들이 설정상의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긴 했죠. RG 갓건담이랑 비교했을 때도 약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RG여서 조금 크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가만히 설정상의 사이즈를 보면은 갓건담이 16.6m, 이제 로즈가
16.2m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머리 디자인 자체가 뭔가 네오 프랑스 그걸 나타내는 디자인이잖아요. 그게 느낌이 빡 하고 오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이고 있는 컬러가 눈 빼곤 전부 다 파츠 분할이라는 거. 그나마 아까 이야기했던 귀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머리 쪽에 있는 덕트 디테일이거든요. 이 빨간색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검은색 부분이 스티커예요. 굳이 안 붙여도 크게 티는 안 납니다. 내부에 디테일도 다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 파란 색깔 라인 이게 파츠 분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와 이게 되네? 조립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뒤통수를 보면은 그나마 뒤쪽에 초록 색깔 저 부분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당연하지만 이 주변에 노란 색깔 포인트들은 당연히 스티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제가 참 바보 같습니다. 이게 다 분할이더라고요. 몸통에는 스티커가 쓰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목 주변에 빨간색,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노란색부터 이 흉부의 빨간색이나 이 하얀색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팩! 여기는 코어 렌더죠. 여기도 물론 기본적으로 노란색 라인부터 파란색까지 다 파츠 분할이었고요. 그리고 팔 부분, 어깨가 비대칭이죠. 왼쪽은 망토형 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망토기는 하지만 활용할 땐 쉴드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어깨 디테일이 개인적으로는 좀 취향인데 이것도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보면 물론 파츠 분할입니다. 이 파란 색깔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어릴 때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건데 진짜 야 이거 고생했다 이거 만들 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쁘게 조형 잘 된 것 같고요. 물론 이 망토 같은 경우도 노란색 부분이나 다 파츠 분할입니다. 이거를 들춰 보면은 안쪽에도 다 파츠 분할이 이루어져 있어요. 디테일 있을 것도 있고 안쪽에 프레임 형태의 이런 디테일들도 다 들어가 있고 약간 노란색 파츠 자체가 약간 내부 골격, 내부 프레임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해서 보기가 참 좋죠. 그리고 망토를 들었을 때 보이는 이 하얀 색깔 팔, 팔에도 스티커가 하나 쓰이는데 요 이제 빨간색 포인트입니다. 요거 정도. 그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는 패널 라인에다가 좀 심플한 형태이면서도 조형은 또 오밀조밀 잘 된 느낌이어서 어색하지 않게 잘 된 느낌이어서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잘 보면 드러나는 관절부 여기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관절부에도. 그래서 전혀 심심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주먹손 아까 이제 소개를 못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약간 각건담 RG가 떠오르는 그런 주먹입니다. 주먹손 자체도 조형이 되게 이쁘게 돼서 아 얘들은 파이터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주 이쁘게 잘 조형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부 같은 경우는 다른 특히나 갓건담이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되게 심플한 편이죠. 깔끔하고 되게 그 정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 기사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이죠. 디테일들도 심심하지 않게 잘 되어 있고요. 잘 보면 스커트 내부 디테일도 꽤나 심심하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디테일이 꽤 있죠. 그리고 왼쪽 허리에는 슈발리에 사벨을 수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끝부분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그 기사의 사벨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조형 자체도 길쭉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망토를 다시 덮을 때는 살짝 이렇게 세워서 약간 사선으로 거의 일자 가깝게 세워서 이렇게 망토를 덮어주면은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뭐 허벅지까지야 디테일이 뭐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갔을 때 정강이 쪽으로 갔을 때가 이 빨간 색깔 라인 안쪽에 들어가는 덕트 저 부분도 파츠 분할이에요. 그래서 뭐지?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발목 보세요. 이 파란 색깔 라인이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스티커겠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해놔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완성하고 나서 발바닥 디테일도 없진 않았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발목 안쪽에 외장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예요. 안쪽에 외장이 하나, 그 겉에 이제 다리 외장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조형이 참 이쁘게 잘 됐습니다. 설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종아리 쪽에도 디테일들이 좀 있는 편인데 이것도 약간 그 설정화 생각나게 잘 해준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가동도 만족스럽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입니다. 볼관절인데 아래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고개를 앞뒤로 크게 가동을 시켜주면서도 볼관절을 활용을 해서 근데 목을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 외장이 빠지더라고요. 요거는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르고 고개를 들어주는 게 더 튼튼하겠죠. 고개 드는 것도 꽤나 크게 들어줄 수 있고요. 숙일 때도 상당히 숙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개를 돌릴 때는 어디 하나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아주 잘 돌아가더라고요. 어깨 부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폴리캡이 아닐 뿐입니다. 폴리캡이 아닐 뿐이지 어깨 관절은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팔 돌아가는 부분도 볼관절 사용을 했고 어깨 외장이 근데 별도였어요. 아예 팔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뽑아 보면은 아예 어깨 프레임에다가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 때는 이 바깥쪽에 두 개의 파츠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었고요. 볼관절을 통해서 너무하면 빠지는군요. 살짝 더 들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팔꿈치 당연히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크게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이제 접합선이 하나 보이는데 패널 라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접합선이거든요. 그래서 팔뚝 회전이 가능하다. 요런 것도 가능했다. 요 부분은 꽤나 심플한 구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그냥 흰 색깔 파츠 위아래로 그냥 연결한 게 끝이에요. 거기다가 손목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그냥 그대로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심플한 구조? 부품 수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가동은 다 챙긴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만 뭐 폴리캡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길이의 마찰이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헐거워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나중에 보강을 해줘야 할지도. 오른쪽 어깨야 뭐 이렇게 망토도 없으니까 뭐 많이 움직인다 치지만 그러면은 왼쪽 어깨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망토 자체는 앞부분 2분할, 뒷부분 2분할로 되어 있고 옆부분도 이중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축관절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망토 쪽에 하나 달려 있고 어깨 쪽에 또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도 쭉 하고 옆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간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죠. 그래서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 다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이번에도 허리가 참 헤이세이 3연작 쉘롱이네 뭐네 다 허리에 엄청 신경을 썼더라고요. 흉부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흉부 가동이 존재를 하고요. 아래쪽에 파츠가 이렇게 살짝 같이 움직여주는 걸 볼 수 있죠. 이 빨간 부분이. 그러면 흉부는 이렇게 앞뒤로 가동하고 허리, 기본적으로는 허리가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허리 돌릴 때 아무런 제약 없이 편하게 다양한 각도로 꺾어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걸 뽑아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볼관절 바로 위에 축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몸통 쪽에 흉부 축, 그리고 허리 축, 거기에 볼까지 관절이 3개 심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동을 활용하면 허리를 꽤나 크게 숙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꽤나 크게 몸통을 젖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은 고관절인데 일단은 스커트가 얼마나 가동을 하나 또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사이드 스커트는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을 활용을 합니다. 뽑아보면은 볼관절이고 이 관절이 들어가는 부분에 위에가 홈이 파여 있어요. 둥글게 파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볼관절을 살짝 이렇게 볼관절을 통해서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공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 아니에요. 하지만 액션을 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전면부 프론트 아머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볼관절로 이 파란 색깔 파츠에 볼관절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볼관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스커트를 이렇게 비틀어 준다거나 옆으로 살짝 꺾어서 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액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들 때 보면은 여기도 축이동이 또 심어져 있어요. 고관절에 이렇게 두 개가 양쪽이 연동돼 가지고 축이 쭉 앞으로 뽑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커트 움직여서 공간 확보하고 90도보다 좀 더 다리를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무릎은 당연히 이중 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주 크게 굽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도 약간의 디테일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패널 라인이 조금 보이죠? 발목도 기본적으로는 이중 골관절이거든요. 이걸 한번 빼서 구조를 봅시다. 잘 보면은 발 자체에 연결되는 볼관절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외장 씌우듯이 앵클 부분이랑 이제 발목 뒤쪽이랑 이렇게 외장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아, 이것도 있다. 뽑고 나면 안쪽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내부에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발목 자체도 축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볼관절이랑 축이랑 같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크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발을 뻗을 때도 위의 관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발을 뻗어준다거나 굽힐 때도 같이 이렇게 좀 움직여준다거나, 앵클 가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꺾는 것도 무리 없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아주 이쁘게 잘 됩니다. 특히나 디자인이 약간 기사 컨셉이니까 오히려 그 뭔가 기사가 자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영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코어 렌더 기믹도 구현되어 있으니 봐야겠죠. 백팩입니다. 뭐 각건담도 그렇고 샤이닝 건담도 그렇고 다 백팩이죠. 백팩을 그냥 뒤로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슬슬슬 뽑아주면 되고요. 뽑은 뒤에 등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코어 렌더 기수 부분을 위로 슬라이드해서 펼쳐주면 됩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캐노피 부분이 너무 대놓고 스티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이 바닥 쪽에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애초에 여기가 또 덕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 안쪽까지도 진짜 안 보이는 부분인데 디테일도 다 넣어준 것도 보이고요. 요 이제 콕피트 부분에 아래쪽에도 디테일이 좀 있기도 하고, 쭉 둘러보면은 그래도 코어 렌더라고 하지만 디테일이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코어 렌더가 기본적으로는 호버형이거든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느낌인데 뭐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조인트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장착을 할 땐 기술을 눕히고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내려준다 하면 딱 장착 완료. 그리고 갓건담과 함께 딱 여기에 아무래도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셔플 동맹들끼리 싸울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캐릭터들 자체에 몰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은 진짜 재밌었습니다. 먼저 슈발리의 사배를 들려줄 건데, 이렇게 보면은 손잡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자체를 뽑아주면 됩니다. 근데 검집 자체는 약간 그냥 프라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냥 여기 달려있는 게 끝입니다. 사용할 때는 뽑은 손잡이에다가 빔사벨 이펙트 끼면 끝! 자, 먼저 슈발리의 사벨을 들고 포즈! 왠지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포즈였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치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찌르러 들어가기 직전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잽싸게 적을 탁 하고 찌르러 들어간 느낌으로다가, 아무리 봐도 하기는 애들이 펜싱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이쪽은 컨셉이 펜싱이죠. 그래도 뭐 일반적인 포즈를 취하더라도 꼭 펜싱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세도 잘 어울리긴 합니다. 그리고 망토를 펼치고 로제스 비트! 이 로제스 비트의 이펙트들은 이 쉴드 내부에 보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하나씩 있어요. 여기다가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제스 비트가 사출되고 있는 느낌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구현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쁩니다. 로제스 비트의 저 장미 모양이 이전에 그 어떤 곳에도 구현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구판에도 이게 비트가 없었을 거예요. 예전 그 구판에도. 그러다 보니 더 반가운 거죠. 거기다가 딱 이제 오른손 편손까지 해가지고 로제스 비트! 자, 이대로 프라모델 오리지널 기믹까지 한번 달려볼 텐데, 요렇게 해서 잘 보면은 요 파란색 부분이랑 이 연결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냥 밑으로 잡아 빼주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연결부가 큰 거는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고정성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믹 같은 경우는 아예 매뉴얼에 어떤 부품에 뭘 끼세요 같은 느낌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똑같이 한번 그냥 따라해 볼게요. 짜란! 딱 제작자의 의도대로 맞춰봤습니다. 이게 그 컨셉 일러스트가 같이 상품 홍보 이미지 중에 있었는데 딱 요 느낌이었거든요. 주변에 비트들을 감싸서 뭔가 쉴드 비트 같은 걸 전개를 했다 같은 느낌으로 돌진하는 그런 형태의 일러스트였는데 이 부분도 꽤나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한 전용 조인트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로즈의 그 장점을 더 잘 살려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딱 애니메이션에 나온 모습 그대로면은 비트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심심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장점으로서 오리지널 기믹이지만 장점으로서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기 좋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FC의 건담 로즈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G건담들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퀄리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뭔가 이 로즈가 이쁘기는 하죠. 다른 이 G건담의 셔플 동맹들도 멋이 없는 건 아니고 화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 로즈의 로제스 비트만한 애가 또 없어요. 특히나 따지면은 그 셔플 동맹 유일의 비트 병기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매력이 다르단 말이죠. 자, 꼭 앞으로도 셔플 동맹 잊지 않고 하나씩 꼭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